저는 기가 막힌 일을 겪게 되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사건이 저희 시댁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먼저 아버님은 평소에 운동을 좋아하셔서 거의 헬스장에서 사시는 분이세요. 몇 년 전에 이사간 곳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커뮤니티 시설이 있어서 거기서 운동을 한다고 들었어요. 한동안은 골프도 하시고 하더니 갑자기 탁구에 관심을 가지시더니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거기에서 알게 된 사람 통해 동호회에 가입을 했다고 하네요. 아버님은 탁구 동호회에 가입하고 나서는 거의 집에 붙어 있지 않으셨어요. 어머니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아버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전화할 때마다 아버님은 자꾸 밖으로 나가시고 없다고 했어요. 원래 어머니께서 몸이 상당히 안 좋으셔서 이사도 안 하고 그냥 살던 집에서 살려고 하셨는데 아버님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셔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사하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셨는지 그만 어머님이 병이 더 악화가 되셨어요. 어머님께서 위암에 걸리셔서 수술을 하셨거든요. 워낙 쇠약해진 몸이셔서 결국은 암을 이겨내지 못하더군요. 어머님은 예전에 젊었을 때 아버님 때문에 고통을 받고 힘들 때마다 속이 안 좋으면 그냥 소화제로 속을 달래셨다고 했어요. 암이라는 병을 알게 된 것도 제가 결혼해서 보니까 어머님이 자꾸 속이 안 좋다고 소화제를 계속 드시는 걸 보고 이상하다 생각해서 억지로 끌고 병원을 찾았어요. 그런데 병원에선 너무 늦게 오는 바람에 손을 쓰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술은 했는데 기적이라는 것이 어머니에겐 없었어요. 끝내는 여기저기 장내에 전이가 되어서 약으로 버티고 계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을 찾은 날 어머님에 관한 얘기를 해주더군요. 저희가 결혼하고는 아버님의 폭력성은 사라졌지만 어머님이 그동안 겪었던 것들이 하나둘 몸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이보다 더한 일이 남편 어릴 때와 제가 결혼 전에 있었다고 하는데 남편이 울면서 말을 못해서 그건 나중에 들을 수 있었네요. 어쨌든 그렇게 어머님이 세상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떠나시자 아버님은 아주 홀가분한 듯한 표정을 지으셨는데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네요. 그렇게 아버님은 어머님이 돌아가시자마자 탁구 동호회에서 만난 여자분과 3개월 만에 동거를 하셨어요. 시아버지는 새로 만난 분에게 완전 빠지셔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집을 오고 가는 사이로 한 달 동안 지내시더니 아예 살림을 차리고 살고 계셨던 겁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시아버지가 동거를 하고 계신 줄 모르고 아버님이 운동을 가는 날에 맞추어 집에 볼 일이 있어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비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어떤 여자분의 신발이 있더군요. 이상하다 생각은 했지만 아버님 신발이 신발장에 나와 있지 않아서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여기저기 살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다 안방문을 열었다가 기겁을 했네요. 여자분이 얇은 잠옷 하나 걸치고 자고 있는 겁니다. 순간 머릿속에 아버님 애인이라는 생각이 스치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닫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그 여자분이 잠에서 깼는지 저를 보고 저와 마찬가지로 놀라더군요. 제가 며느리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나니 자기 얘기를 하더군요. 아버님과 결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먼저 잠깐 들어와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나이를 먹어봤자 저보다 10살 정도 더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희 친언니하고 한두 살 차이밖에 안 나 보이더라고요.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저희 아버님이 겉은 동안이라 젊어 보여도 연세가 68세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뢰를 무릅쓰고 조심스럽게 나이를 물었는데 알려주지 않더군요. 그러면서 실실 쪼개더니 한다는 말이 내가 곧 있으면 며느리님 시어머니가 될 텐데 예의가 없네. 초면에 나이를 묻고 하는데 기가 막혀서 그런가요? 그런데 아직 시어머니는 아니니까 물어볼 수 있고 무엇보다 저희 식구가 된다고 하시니 물어본 건데 그게 어려운 일인가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 연세는 알고 있나요? 저는 이 여자가 첫마디 나눠보고 마음에 안 들어서 혹시나 꽃뱀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따지고 들었어요. 제가 묻는 게 기분 나빴는지 저와 얘기 도중 아버님한테 전화를 걸더군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자기 며느리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싸가지가 없어?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했더니 전화기 넘어 아버님이 너 왜 거기 가서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좋은 일을 하러 왔다가 기가 막힌 일을 당했네요. 시아버지가 제 남편 어릴 때 완전 개또라이 짓 했다고 하더군요. 정확한 얘긴 듣지 못했지만 그런 말 듣고 나서는 청소고 뭐고 안 해드리고 싶었는데 할 수 없이 어머님 살아계실 때는 어머님 위해서 그때까지만 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버님과 부딪히고 싶지 않은데 어머님 가시고 나서 남편이 어머님 물건을 아직 다는 정리 못한 게 있다고 다녀와 달라고 하도 부탁을 해서 왔다가 이런 일이 있었네요. 겸사겸사 왔는데 개 같은 일을 겪었네요.
사랑이란 거 사실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젊어서 하든 나이 먹어서 하든 저는 다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상황이 어머님 가신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낯선 여자가 침대에 떡하니 누워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버님이 짐승만도 못하게 느껴지고 그 여자도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가신 지 얼마 안 됐다는 것도 알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뭔가 바라고 작정하고 온 거 아닌가 싶었어요. 아버님 젊은 여자한테 완전 빠져서 옆을 살펴보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시아버지 운동 도중 전화 받고 쫓아왔더군요. 되려 저보고 전화하지 않고 왔다면서 저를 내쫓듯이 등 떠밀어서 그곳에서 쫓겨났네요. 그 여잔 저를 비웃고 서 있더군요. 저는 집으로 와서 남편한테 사실을 다 얘기했고 남편은 자기 아버지 절대로 용서도 안 할 것이며 앞으로 연을 끊을 거라고 하면서 예전에 있었던 얘기를 마저 다 말해주었어요. 사실 저희 시어머니 젊었을 때 아버님한테 폭행을 많이 당하셨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어머님이 폭행을 너무 많이 당하셔서 골병이 드신 것은 아닌가 싶었어요. 남편 말로는 어렸을 때 아버님만 집에 있으면 다들 숨죽여 보냈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지는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자기 비율을 건드리면 곧바로 폭력을 휘둘렀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도 정말 많이 맞고 자랐다고 하더군요. 지긋지긋한 어린 시절을 보내다 청소년기 때 사춘기 오면서 한번 반항을 보였다가 죽다 살아났다고 합니다. 병원 신세를 질 정도로 폭력적이었다고 하네요. 그때 시아버지한테 맞아서 다리도 부러졌다고 하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 화가 나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릴 적 많은 구타와 학대를 받으면서 자랐다고 하니까 저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남편의 등을 쓸어주면서 마음을 달래주었어요. 남편은 어렵게 얘기를 이어가면서 더한 얘기도 해주더군요. 시아버지는 동네에서 유명하고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하니 말 다 했죠. 어머님이 그때 말리다 허리를 다치셔서 평생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남편은 자기 때문에 엄마가 심하게 다치셔서 마음의 짐을 안고 살다가 돈을 벌자마자 엄마에게 수술을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시기를 놓치셔서 손을 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 일로 참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남편은 어른이 되자마자 돈을 많이 벌어서 엄마를 호강시켜드리려고 무진장 독하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듣는데 참 안타까웠어요. 남편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아버지가 꼴 보기 싫어서 집을 떠나 살고 싶었지만 어머님 때문에 할 수 없이 같이 살았다고 하더군요. 아버님한테 벗어나고 싶어서 잠깐 동안은 나가서 한 달 동안 살았는데 어머님이 너무 심하게 폭행을 당하셔서 살던 곳을 다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어머님을 설득해서 집을 나갈 수도 있었지만 그때 시동생이 학생이었기 때문에 어머님은 시동생의 학업을 위해 견디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잠깐 집을 비운 사이 시아버지한테 시동생도 많이 맞았는지 몸에 멍이 시퍼렇게 들어있어서 화가 난 남편은 처음으로 아버님과 몸싸움까지 하면서 싸웠다고 하더군요. 그땐 일방적으로 당한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맞짱을 떴다고 했어요. 부모와 맞짱이란 단어가 그렇고 어떻게 부모에게 그럴 수 있냐고 하시겠지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그랬겠나 싶더군요. 솔직히 저라면 더한 짓도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말로만 들어도 남편의 고달픔이 느껴졌거든요. 그 사건 이후로 아버님도 다 큰 자식 더 이상 상대하지 못한다는 것을 안 건지 꼬리를 내리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있을 때는 어머님과 동생에게 폭력이 없다가도 남편이 회사에 가거나 집에 없을 때 둘한테 화풀이를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보다 못해 동생에게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운동과 함께 강한 운동도 같이 시켰다고 해요. 자기가 없을 땐 어머님을 지켜드려야 했기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한테 그렇게 맞고도 곁을 떠나지 않았던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아버님의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님은 하루에도 여러 번 집을 떠나 꼴보기 싫은 시아버지를 안 보고 살고 싶었지만 참았다고 해요. 이유는 그 재산이 어머니 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이런 분인지 모르고 어머님 부모님께서는 아버님의 명의로 재산을 주시는 바람에 한 푼도 어머니께서는 써보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바람도 대놓고 몇 번 피셨는데 참았던 것은 그 재산을 빼앗아서 자식들 주기 위해 버티셨다고 했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돈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남편은 그딴 돈 다 필요 없다고 어머님 돌아가시자마자 아버님과 등 돌렸고요. 남동생도 형 말 듣고 다 포기하고 혼자서 잘 살고 있어요. 사실 남편도 시동생도 부모님의 결혼 생활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결혼에 대해 관심이 저를 만나기 전까지는 전혀 없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남편을 먼저 좋아해서 제가 프로포즈하고 결혼을 서둘러서 했어요. 저도 남편도 늦은 나이였거든요.
저희 결혼하고 나서 시동생도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지고 있어서 다행이더라고요. 어머님도 저희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고 가셔서 너무 좋고요. 저희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님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해야겠네요. 그 여자 알고 보니 제 촉대로 정말 무서운 여자였어요. 저와 남편은 함께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난 그날 청소 접수가 들어왔어요. 원래는 당일날 접수하고 청소 나가지 않는데 이상하게도 아기가 맞아 떨어졌는지 예약되어 있던 곳에서 문제가 생겨 취소되어서 할 일을 찾고 있는데 마침 그날 전화 주신 곳에서 당일에 청소 가능하냐고 하더군요. 아내가 어딜 가서 모르게 서프라이즈 하고 싶은데 꼭 그날 청소를 받고 싶다고 문의하더라고요. 저희도 다 준비되어 있었던 참이고 이래저래 따져보니 괜찮을 것 같아서 청소를 나갔습니다. 집에 들어서는데 나름 집이 깨끗했어요. 그런데 보이는 곳만 깨끗하고 방마다 창고였고 부엌에 기름때, 화장실 물때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서둘러 청소를 하기 위해 거실 쪽으로 갔다가 그만 저는 주저앉았네요. 떡하니 가족사진이라고 걸려있는 곳에 아버님의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다시 봐도 그 여자였어요. 저는 아버님께 전화를 해서 그 집 주소를 알려주고 혼자 오시라고 했어요. 남편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지만 확인이 필요해서 아버님 보고 말해주기로 하고 청소도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여자 남편분한테 전화해서 문제가 있으니 아내분과 함께 오셔서 봐야 할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해서 불렀습니다. 근처에 있다는 남편분은 바로 오셔서 계획이 무너져서 아쉬움을 말하면서 아내를 기다리더군요. 잠시 후 아버님이 도착하셨어요. 그 여자 남편은 저희 아버님을 보고 무슨 일인가 싶어 했고 정말 한 끗 차이로 그 여자가 도착했어요. 그 여자가 도착하기 전 아버님은 거실에 걸린 사진을 아직 못 본 상태였습니다. 그 여자가 들어서면서 신발장에 있는 신발과 청소도구를 보고 짜증을 내면서 들어왔어요. 이제부터 막장이 시작됐습니다. 시아버지 익숙한 말소리에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셨고 예비 시어머니 저희 아버님과 저를 보고 경악을 하더군요. 자기 남편까지 그 자리에 있었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저희가 청소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고 자기 남편이 이런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몰랐으니 놀랄 일이었죠. 그 집엔 저희 직원도 함께 가 있어서 아주 대단한 구경을 같이 봤네요. 아버님은 그 여자를 보자마자 아직 눈치를 못 챈 시아버지 닭살스러운 애칭을 부르면서 반가워하면서 안아주려고 하는 순간 그 여자 놀라서 아버님을 피했고 그 여자 얼굴은 겁에 질려 있었어요. 그 여자 남편은 주변에 있던 잡지책을 들어 자기 아내한테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 멱살을 잡고 당신 누구야? 이 노인네가 지금 뭐하는 짓이야? 했고 서로 멱살을 잡고 죽이네 살리네 하더군요. 그 여자 울면서 시아버지한테 욕을 하면서 자기 남편 멱살 놓으라고 하면서 시아버지 팔을 살점이 뜯길 정도로 물어버렸어요. 저하고 남편이요 말리지 않았어요. 이보다 재밌는 게 있을까 싶어서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한심하다는 듯이 자기 아버지를 보고 있더군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네요. 시아버지 그놈하고는 안 되겠는지 갑자기 그 여자 남편 밀치고 자기 재산 돌려달라고 그 여자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 말 듣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어머님 재산을 그 여자한테 줬다는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앞전에 말했듯이 운동을 워낙 좋아하셨던 분이라 힘도 세고 몸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 여자를 질질 끌고 나가는데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여자 남편도 아니다 싶었겠죠. 결국 끌고 가서 해결한 줄 알았는데 기가 막힌 것은 이 여자가 자기 남편도 속이고 도박을 하고 있다 많은 재산을 잃자 아버님한테 접근해서 사기를 쳤던 거예요. 거액이 필요해서 아버님한테 접근했던 거죠. 아버님한테 받은 돈 하루아침에 다 까먹었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지 그 충격으로 쓰러졌는데 쓰러질 만도 한 게 이 여자랑 이사를 가려고 집도 내놓고 잔금만 치르면 되었는데 이 여자한테 다 맡기는 바람에 이 여자가 그 돈을 먼저 받아서 전날 다 까먹고 나타났던 겁니다. 저희 시아버지 미쳤나 봐요. 그래서 시아버지 전 재산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이미 자식들한테 버림받아서 갈 곳 없는데 당신도 자식들한테 면목 없었는지 어디로 가셨는지 연락이 끊겼어요. 만약에 연락 온다 해도 절대로 받아줄 마음 없습니다. 어머님하고 자식들한테 매정하게 하더니 아주 큰 벌 받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를 요약한다고 하면서 썼는데 너무 긴 글이 되었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